누가 밥상머리에서 정치 얘기하래? 대놓고 저녁밥 시간에 펼쳐지는 시사톡. 오늘 뉴스테이블에서는 4월 10일 총선 당선인, 그중에 또 화제 많이 받았던 그분을 모셔볼까 합니다. 특히나 뉴스바다에서도 화제가 많이 모이기도 했던 분이죠. 뉴스바다 패널이기도 했었고, 특히 정치 현장에서는 민주당계에서 처음이란 타이틀을 창원시장에 이어서 창원시 성산구 선거구 국회의원으로 또 한 번 달게 된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당선인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스튜디오에서 직전에 뵀을 때는 제가 후보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예. 이번 총선에서 당선인이 돼서 스튜디오에 다시 오셨습니다. 우선 축하드리겠고요. 감사합니다. 네, 뉴스바다에 오셨으니까 또 시청자 청취자분들에게 당선 소감 한 말씀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창원 성산구민 또 시민들의 승리라고 보고요. 정말 어렵고 힘든 고비들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사랑을 주시고 응원을 주신 우리 시민들의 사랑 때문에 승리했고요. 또 그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힘, 그 동력으로 우리 창원을 혁신하고 대한민국을 혁신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특별히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윤석열 정권 2년 동안에 서민들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혁파하고 서민이 살기 좋은 그런 나라 좀 바로 세워달라는 그런 열망에 부응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국가 산단 전체가 50년 됐습니다. 그래서 미래 50년 세계 1등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디지털 대전환이라든지 또 디지털 인재 육성 이런 걸 통해서 청년들이 다시 창원을 오도록 하는 그런 열망들을 저한테 보내주셨다 보고요. 예. 결국은 이제 우리 창원은 노동하는 분들이 많은 그런 노동자의 도시지 않습니까? 그 노동이 또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우리 창원 그런 열망들을 저한테 보내주셨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과 어긋나지 않게 반듯하게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드립니다. 예. 여야 떠나서 뉴스바다 출연했던 정치인들 중에 이번 당선인이 많아가지고요. 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당선인 되기도 했었고, 그 중에서도 경남 정치 1번지 이 선거구에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오늘 허성무 당선인부터 저희가 모시게 됐습니다. 자, 범야권의 승리로 귀결이 됐는데 여론조사도 그랬고요. 그리고 사전투표율, 본투표율 수치로 봤을 때는 아마 야권에서 그리고 야당 후보들이 기대를 참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도 그랬고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가 긴장이 너무 많이 됐을 것 같더라고요. 어땠습니까? 그렇죠. 이제 제가 지금 당선이 되고 당선 인사를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 통해 가서 인사를 드리고 이러면은 우리 상인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아이고 뭐 잠을 못 잤다. 새벽까지 밤을 새웠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만큼 이제 엎치락 뒤치락 긴장감이 많았던데요. 저희들도 뭐 사실은 긴장 안 할 수는 없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론조사 모든 여론조사에서 딱 하나의 특정 신문을 빼고는 제가 다 이기는 게 나왔는데, 다만 이제 이렇게 미세한 차이로 이렇게 된 데는 마지막에 샤이 보수의 결집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는 구도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이제 정의당이 계셨기 때문에 3자 구도가 됐고 거기서도 뭐 7.9% 만 표가 넘는 표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위기감을 가지고 선거에 임했지만 결국 우리 시민들이 우리 서민들이 삶이 너무 어려워지고 윤석열 정권 2년 동안의 초부자 감세 때문에 부담이 늘어나고 물가고 고금리 이제 이런 여러 가지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그리고 민주주의의 무너짐, 뭐 언론의 또 무너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2년간의 작은 그 운영에 대한 심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망을 믿고 달렸던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승리는 확신하고 있었지만 또 그런 중간에 그런 아주 긴박함들 때문에 시체말로 가슴이 쫄깃쫄깃한 그런 개표였습니다. 실시간 세팅으로도 저도 새벽 3시에 잤습니다. 꼭 성산구를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이팅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982표 차였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개표 결과가 출구조사는 다른데 이거 하나 있을 것이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단일화 변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마치 뭐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런 공식 같았는데 3자 구도로 치렀음에도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 요인 뭐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시면. 여러 가지 요인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론조사도 뭐 뒷바탕이 됐습니다만
승리의 핵심에는 이제 윤석열 정부의 2년을 심판하는데 그게 가장 컸던. 예, 이 심판을 누가 할 것인가? 심판자. 예, 예. 심판자. 결국은 심판하는 세력과 사람의 문제인데 거기에서 효능감 또 실천할 수 있는 세력 이걸 이제 허성무로 봐주신 거고요. 물론 이제 뭐 여영구 후보도 훌륭하시고 역할도 많이 하셨지만 그런 효능감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약했고 그리고 이제 녹색 정의당 자체가 그동안 이제 시민들의 바람과 좀 멀어진 그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예. 저희를 선택해 주셨다 보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굳이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난 4년간의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예. 보시면서 뭐 성실함이나 친근함 또 역대 어느 시장하고도 볼 수 없었던 그런 접근성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의 현재와 미래를 풀어내는 그런 유능함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 평가였다고 봅니다. 예. 자, 그래서 이번 총선 이후에 뭐 정부 여당과 뭐 야권 이 두 관계가 어찌 봉합이 될 것인가 아니면 더 갈등이 지속될 것인가 이런 관심이 모이듯이 갈등만 놓고 보면 창원시정도 비슷하게 대입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을 2년간 예. 뭐 조사하고 뭐 전임 정부 탓하고 이렇게 했듯이 창원시정도 지난 2년간 예. 전임 시장인 저를 뭐 계속 그렇게 공격하고 탓하고 이렇게 했죠. SBRT 얘기도 안 나올 수도 없고. 예. 뭐 저도 항상 이야기하지만 SBRT도 제때 검토하고 연구하고 용역도 하고 온갖 거 다 했죠. 토론도 많이 하고 그죠. 그렇지만 이제 공사 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6개월 이내에 완벽하게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때까지는 중단해야 된다. 예. 그래서 내가 다음에 다시 시장이 되오면 그때 가서 논의해야 된다라는 분명한 구두 지시까지 내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거 일부러 늦게 했다는 지적까지 많이 저한테는 들려왔어요. 선거에서 허성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신속하게 할 일을. 그래서 과거에 우리 지역에 터널 디도스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번에 SBRT 디도스 사건이 아닌가라는 말이 나올 만큼 정치적으로 이용을 많이 당했는데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뭐 허성무에게 조그마한 잘못이라도 있었다면 윤석열 정권 2년 검찰이 저를 간두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저는 제가 뭐가 기소가 됐는지조차 알지도 못해요. 고발도 어떻게 됐는지 언론에 나온 한두 가지를 빼고는. 그런데 상대 후보는 저도 모르는 온갖 것들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선거가 다 끝났기 때문에 창원시청이든 아니면 상대 후보든 정리할 거 깔끔하게 정리하고 협조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언제나 협조할 생각이 있고요. 또 그걸 떠나서 제 개인적인 일을 떠나서 저는 전임 시장입니다. 예. 창원시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창원시가 어떻게 발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뭐 그런 갈등과 관계없이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것이고 우리 100만 시민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할 것이기 때문에 갈등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게 없다. 예. 예. 알겠습니다. 실시간 댓글로도 역시 대인배입니다 하셨는데 아마 그러한 뭐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도 행보도 당연히 기대를 하고 있을 것이고 네네. 전임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창원이 주 무대였다면 네네. 이제는 당선인 신분으로 22대 국회 개원하면은 여의도 국회에서도 이제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과 국회의원은 분명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활동 무대도 다르고 하는 역할도 다르고 그런데 국회의원 되면은 뭐 입법도 그렇고요, 특검법도 그렇고 상임위 활동도 그렇고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지 않겠습니까? 허성무 국회의원 검색을 했을 때 가장 옆에 바로 붙는 첫 기사 한 줄은 어떤 내용으로 장식이 될 거라 예상을 하십니까? 예, 이 시장은 예. 행정 관료의 모습 절반과 정치인의 모습 절반이 섞여 있습니다. 때로는 이게 어느 쪽이 더 커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국회의원은 100%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정치인은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정치의 핵심은 권력 획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음 정권을 반드시 우리 민주당이 가져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 협조할 건 하지만 심판할 건 또 분명히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주어져 있는 여러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부됐던 여러 특검법이라든지 거부됐던 여러 법률안들을 다시 제출하고 통과시키는 그런 중대한 역할들을 해야 되고요. 예. 또 그것이 거부됐을 때는 힘을 모아서 윤석열 정부를 거부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자체가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협치를 위한 노력을
정부 스스로가 하도록 저희들이 요청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그런 전국적인 이슈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도 해야 되지만 우리 지역의 꿀을 가지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예. 역시 창원 성산 우리 창원시를 위해서 국가 산단을 디지털 대전환시키는 문제 그리고 디지털 인재들 청년들을 모이게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지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산단을 끝없이 구조화하고 현대화해야 됩니다. 30년 40년 노후화된 시설 때문에 현장에서 사고도 생기고 현장에서 생산 차질도 생기는 게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국가 지원을 통해서 빠르게 변화시키는 이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산자위를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법적 제도적으로 예산적으로 뒷받침할 것이고요. 예. 자관 어찌 보면은 그런 실무적이고 유능한 미래와 현재도 만들어가야 되고 또 동시에 정치적인 예. 강력한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잘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예. 의회 구성을 보면은 범야권, 뭐 개혁신당까지 많이 다 포함한다면요, 200석은 못 미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거는 유권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200석은 못 미쳤지만 사실상 이제 정치적으로는 불신임 당한 거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사실상 탄핵이라고 봅니다. 뭐 개헌 저지선 지키고 했습니다만, 예,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지켜진 예. 거고 아. 정치적 의미로는 예. 이미 이제 심판이 나온 거죠. 그러면 법적으로는 여전히 대통령이고 국가의 행정을 집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 대통령께서 이 상태로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근본적인 변화를 할 것인가 근본적인 변화를 해야죠. 그래야 협치가 되는 거고 국민들의 지금 불만들을 풀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은 잘 바뀌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제가 좀 과한 표현이나 말은 우리 속담에 자기 버릇 뭐 준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변하지 않고 그렇게 간다면은 엄청난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예. 그것은 이제 대충돌로 이어지겠죠. 이제 그리 되지 않는 게 우리 국가적으로나 국민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는 거는 결국은 대통령이 태도에 달리죠. 그래서 뭐 국무총리가 사표를 냈다, 장관이 사표를 냈다, 비서실장이 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통령 본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치고 난 다음에 사과 성명 짧게 10줄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럼 대통령이 직접 나오셨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뭐 내일 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 예, 모두 발언 이제 뭐 예. 지금 거의 일주일이 지나서 나오는데 그 대통령이 직접 언론 앞에 나와서 기자회견하고 사과하고 국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분명한 걸 하여야 되는데 예. 일주일이나 지나서 국무회의 모두 발언 수준으로 하겠다. 그 질문이 있습니까? 그럼 이전에는 어떻게 그런 예. 태도로 가면 안 예. 되는 거죠. 이전은 이런 소통을 꾀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럼요. 언제나 이런 중대한 사건이 예. 있으면 대통령이 직접 기자실에 와서 예. 사과도 하고 변화도 약속하고 또 실제 변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예. 그리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도 부족해서 공격들이 있는데 예. 지금 대통령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내일 뭐 어마어마하게 바뀔 것이다. 지금까지 해오던 걸 보면은 특별히 큰 기대가 되지 않고 있다. 뭐 보도는 보니까 국정쇄신 방향이나 차기 국회와의 협력 방침 그리고 사의를 표명한 그 대통령실 참모 뭐 인선 등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이 뭐 그거야 나오거든요. 너무 기본이죠. 기본이군요. 기본인데 예. 그게 말잔치로 끝날지 예. 아니면 실천이 될지 그건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더 확고한 변화 의지. 예. 그건 결국 대통령이 마음의 결심을 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로 겸허하게 예.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야당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가겠다. 예를 들면 정책적으로 지금 초부자 감세를 2년 3년째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매년 수십 조의 예산을 깎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 1, 4분기만 해도 그것 때문에 70조를 한국은행에서 지금 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정도로 나라 살림이 어려지고 있는데 부자 감세는 계속 해주고 그럼 결국 그 부담은 서민들에게 다 나중에 예. 전가되는 거 아니. 이렇게 되면 서민들의 삶이 폭발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물가는 끝없이 오르고 있죠. 금리는 끝없이 올라 있죠. 내려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부담을 누가 다 지고 있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정책의 대전환, 대통령의 자세의 대전환이 없으면은 예.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큰 변화는 그러면 없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현재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뭐 내일 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 이런 일정을 예. 봤을 때는 그러면 지금 뭐 허성모 당선인의 주장도 그렇고 그리고 허성모 후보 시절 지지를 하거나 그리고 뭐 야당을 지지했던 분들 중에서는 허성모 당선인 주변에 좀 PK 지역 동료가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은데 네, 당연하죠. 이 결과는 좀 아쉽게 됐네요. 아쉬운 정도가 아니죠. 네. 뭐 통탄할 일인데요. 어쨌든 뭐 전국적으로 200석을 한다.
또 뭐 이렇게 강하게 이제 변화가 나오면은 샤이 보수들의 결집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 그래서 예. 그런지 불경 열석도 안 예, 되는 예, 거잖아요. 그렇게 된 거죠. 도도한 정권의 심판 흐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걸 막으려고 하는 불경 지역에 또 보수 결집이 일어났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의석을 확보하는 데 많이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진해의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님, 예. 또 양산 의뢰 김두관 의원님이라든지 이런 여러 의원님들이 같이 동반당선돼서 정말 국가 혁신을 해서 같이 뛴다면은 우리 불경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에 큰 도움이 될 텐데 굉장히 아쉽고 가슴이 아픕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그래 이번에 이연속 총선 압승을 우리가 지켜봤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180석 우리가 줬는데도 뭐 했냐 이런 비판이 4월 10일 총선 이전에 없진 않았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이번에 어떤 달라진 민주당 그 2.0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미 공천 과정에서 달라지는 거 다 보셨잖아요. 아, 공천 과정에서. 네. 어떤 사람들로 교체되는지를 다 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세력이든 개인이든 한때 개혁적이고 진보적이었던 사람들도 세월이 지나면서 집권의 경험을 가지면서 기득권이 되거나 본인은 진보적이고 개혁적이라 생각하는데 이미 국민들이나 다른 사람의 눈에는 기득권으로 바뀐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번에 많이 저는 정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열정적이고 개혁적인 많은 사람들이 공천이 됐고 당선이 됐기 때문에 달라진 민주당은 그걸로서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범야권이 이제 190석 안팎의 압도적 과반을 확보하게 됐고 이제 현 정부의 집권 후반기 전국 주도권은 결국 야당이 갖게 됐고 정권 심판이라는 유권자들의 선택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오늘 창원 성산구 선거구의 당선인 허성무 당선인과 뉴스바다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추가 질문 몇 가지 더 있습니다. 허성무 당선인과 함께 질문 드리고 답변 듣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뉴스바다 월요일 순서 화제의 당선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성산구 선거구에서 당선된 허성무 당선인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 일정이 있다. 총선 관련 입장을 밝힐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변화에 있어서는 좀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럼 만약에 야당과의 소통 창구를 열 것이라는 기대감이 충족이 안 된다면 그럼 야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총선도 이렇게 압승을 했었는데. 예, 뭐 그 말씀 전에 이제 야당과 소통하겠다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예. 그러기 위해서는 뭐 정무장관직을 신설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아, 그렇습니다. 뭐 말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기대감이 없는 건 아니죠. 예,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예, 사실은 이제 그렇게 소통하고 협치가 돼야 국민들이 편하죠. 아, 그럼요. 예, 국민들을 잘 살기 위한 거라면은 야당을 인정하고 야당의 주장을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근데 뭐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연 윤 대통령의 성정상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말로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천에 있어서는 어려울 것이다.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요. 지금 그런 데는 그 비서실장 후보들이라든지 총리 후보들을 보십시오. 원희룡 후보도 나오고 그랬죠. 그럼요. 예. 도대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분들만 지금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 야당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총리나 또는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이런 거로 거론이 된다면 수석들로 이게 변화가 감지가 되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두 발언이라는 게 기대감이 떨어지는 거죠. 말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기대가 어긋나지 않으려면 거기에 걸맞는 사람들이 거명돼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언론 통해서 나온 이름 보면 원희룡, 이동관 이런 분들 이름이 거명된 기가 것으로 찰질 아닙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동관 씨 같은 경우 언론 통제했던 분이고 언론 자유를 짓밟았다라는 평가가 있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방통위원장이 됐지만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그렇죠. 또 나가야 됐던 사람이고 방금 말씀하신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양평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일타 강사로 설명했지만 국민들은 아무도 믿지 않는 오히려 김건희 여사와 그 일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왜곡된 그런 사람으로 지금 인식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분들이 비서실장이 된다면은 소통이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일단 내일 봐야 되니까 예. 유권자분들이나 뭐 국민분들은 기대를 당연히 일단 가지시되 만약에 이제 뭐 참모들 포함해서 빈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인선되는 이름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실 수 있겠네요. 그럼요. 예.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벌써 이제 금명되는 총리 후보나 비서실장 후보들을 보면서 이건 뭐 별 변화가 없겠구나 하는 예측이 더 큰 거죠. 뭐 일단은 지켜보겠습니다. 네네. 예, 지켜보겠고요. 자,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앞으로 이제 당선인의 각오, 계획, 하지 못한 말씀 등등으로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이 어려운 곳이고 또 저는 뭐 민주당 최초의 창원에서 국회의원도 됐고 또 과거에 시장도 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평가 또 더 좋은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고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나라를 바로 세워달라는 국민적 열망 그걸 위한 정치인으로 역할도 다해야 하고 또 둘째는 우리 국가 산단을 비롯해서 세계적인 제조 경쟁력 1등 도시 디지털 대전환 또 그 외에 뭐 소재 첨단 산업 이런 쪽에 제가 모든 역량을 기울여서 지원할 생각이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노동이 존중받는 그런 창원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고요. 더불어민주당 허성모 국회의원 당선인과 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